최근 근로기준법 강화와 임금체불 처벌 강화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총액은 2조 원을 넘어섰으며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28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체불액은 1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작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많은 근로자가 생활비와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생존권 자체가 걸린 문제를 매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9월 2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명단 공개 기준도 단 한 번의 유죄 확정만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고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명단 공개 후 반복 체불 시 출국 금지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도 월급을 많이 떼었다. 노예도 아니고 중대범죄로 보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의 목적이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 노동자 보호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체의 86%가 직원 5인 미만인 현실에서 많은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까지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현실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한 편의점, 카페, 치킨집 등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관리, 휴가 지급, 연차 사용 등 행정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부 소상공인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부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이 허위 신고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과장하여 불필요한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면 오히려 사업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체불 신고 시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운영하며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관리, 급여 계산, 휴가 관리 등 실무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의 경우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으며 임금 미지급 시 1만 달러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독일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며 프랑스 역시 벌금 750유로가 전부입니다. 한국은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노동자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높이는 조치가 아니라 근로 환경 개선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동시에 목표로 한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은 이번 개정안을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시온 헤이즈는 노란봉투법이 한국 노동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특히 하도급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개정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갖춘 국가로서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명확합니다.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까지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시간, 휴가, 해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 투명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악용 가능성에도 대응하며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의 단계적 적용, 지원 프로그램,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사회적 신뢰와 경제 선순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단순히 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규범을 명확히 하고 사회 전체의 근로 기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노동자 간 대화와 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이번 근로기준법 강화는 단순한 규제 이상의 사회적 안정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책임 있는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노동자 권익 강화, 소상공인 부담 조율, 제도 악용 최소화,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근로 환경과 고용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